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것 자체가 일단 몸에 뭐 해롭고 한 게 아니에요. 해봐야 뭐 탄산 정도 만드는 것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뭐 좀 있다 해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쉽게 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뭔가 녹일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얘를 유체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압력하고 온도를 조절해주면 초임기 유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이상한 녀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가지고 뭘 하냐? 이제 카페인을 녹여낼 수 있어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에 좀 녹여내면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통 물에 녹이거나 하면 용매가 좀 묻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얘를 온도를 좀 가열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기화돼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쓰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그냥 썼을 때 카페인 제거할 수 있고요.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커피 같은 건 약간의 맛만 다른 성분만 있어도 쉽게 맛이 변하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게 되죠. 그래서 초임기 유치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임기 유치 만들어 녹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페인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물이 남게 되니까 좀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건 제거가 쉽겠죠. 쉽게 증발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고체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입자들이 뭐 특별히 고리를 만들거나 얼음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뭐 여러 가지 금속 고리도 있고 한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물에 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에 녹고요. 물에 녹고 물에 녹겠죠. 그쵸? 약간 몇 개 좀 지울까요? 요거 지우고. 그쵸? 자, 요거 이해되시죠? 물에 놓고 물에 놓고 물에 놓고. 자, 그리고 아래층의 용매는 뭐예요? 물.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그렇겠죠. 벤젠 같은 경우 외우고 있으면 좋겠는데 밀도가 0.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에 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기체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물층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물층에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자, 근데 여기에 묽은 황산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탄산수 나트륨 같은 경우에 산하고 반응했을 때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사실 깔끔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에 마그네슘 가루예요. 가루이기 때문에 물이 좀 뜰 수 있거든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죠? 이 표면 마그네슘 가루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마그네슘 가루가 좀 중요해요. 표면 장력 때문에 얘가 물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뜬 것들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안 가라앉게 되면 얘가 당연히 황산의 수소이온과 산화하는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벤젠에 녹아는 거 지금 다 파라디클로로 벤젠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파라는 양쪽 끝에 있다는 거고요. 디클로 두 개의 클로로 염소가 있는 벤젠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좀 냄새를 낼 거예요. 그다음에 물과 벤젠에 녹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이 있겠죠. 마그네슘이 이제 묽은 연산과 반응하면 당연히 수소기체 만들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그네슘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수소랑 반응하지 않았을 구리가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 자체는 사실 2번 같은 이산화탄소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가루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까지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명확하게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하고요. 다음